유진투자증권의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 강 부장님 이렇게 우리 주간 전망대 첫 출연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강 부장님 또 다시 모셔달라고. 네. 거기다가 우리 또 저 이승조 대표님하고 어떻게 타이밍 또 잘 맞았어요. 어제 제가 이승조 대표님하고 여의도에서 예. 당관김치고 저 수산시장에서 저녁을 네, 먹었는데 이거 뭐 한 석 달 전에 잡히신 일정이시더라고. 그래서 강영 부장 한 번 더 나옵니다 했더만 잘 됐네 이러시면서 예. 저기 뭐야 지난주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여의도에서 이제 영업맨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기 태그가 붙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100억, 저는 200억, 저는 뭐 깡통찬, 저건 빚밖에 없는. 네. 저는 빚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오래 뵙지는 못했잖아요. 척 보면 안다면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거나 네. 뭐 이제 뭐 종목 회의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랑 종목 회의나 이런 건 안 해보셨잖아요. 10년간 지켜보면 포지션 어떻게 들고 있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니까 알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말씀이 나오셔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여의도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 버는 사람들 성격은 다 다른데 돈 버는 사람의 네, 성격은 돈을 막 버는 사람들은 네. 뭐 성격이 급한 사람도 벌고 뭐 느긋한 사람도 벌고 다 버는데 네. 돈 못 버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오래 지켜보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네.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 네. 중에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라고 해서 이렇게 반론을 피면 그걸 되게 분노하는 스타일들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좌우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의도에서 투자를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은 뭐 몇백억 형님들도 있고 몇십억 형님도 있는데 주식 종목 얘기할 때 그 아무리 좀 뭐 신입사원이라든가 대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몇백억 있으면 웬만해서는 네. 증권맨들이 몇백억 있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럼 대부분 다 나가지. 나가서 이제 자기 거 하죠.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종목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고 잘 들어주는 사람들, 네네. 고객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제가 이제 스치면서 방송하면서 뵈긴 했지만 이제 저랑 정보면 1년 정도 하면 손익계산도 나올 텐데 뭐 점쟁이로 관상을 봐갖고 이거 한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라디오 프로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갈 때 보면 꼭 내 앞에 이제 예. 강 부장님이 이제 팀 그 수익률 게임 하시는 거 있잖아요. SBS 예. 그걸 갖다가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목요일? 나는 네, 목요일. 저 화요일 날 네네. 화요일 저녁에 이제 저는 인버스 들어갑니다 하셨어. 내가 네. 바깥에서 들으니까 인버스 들어가고 풀로 들어갔었죠. 풀로 들어가서 수목 네. 이렇게 내일부터 빠지고 옵션 만기일 때까지 빠지고 근데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슨 막 하방으로 올인한다는 그 인버스가 아니시잖아. 그렇죠. 강 부장님은. 예. 난 지난주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무릎을 쳤던 거는 네. 인버스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마음 놓고 주식을 산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죠. 참 예. 다가오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어제 수목 이틀 동안의 장에서 인버스가 지수 빠진 만큼 매겨줍니까? 덜 먹여주죠. 인버스에서 수익이 장 빠지는 것만큼 잘 안 매겨주죠. 안 나와요. 예. 인버스는 패닉 셀링이 나올 때 무서우니까 사면서 거기서 클라이막스 나오는데 아직 네. 패닉 셀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지수를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3% 빠지는데 3% 안 빠지고 한 2.5%만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5%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길게 안 갈 것 같으면 인버스를 안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3% 빠졌는데 내일부터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3.5% 4%까지도 오르고 막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선물 시장하고 연계가 많이 되지 코스피 200하고는 괴리가 생깁니다. 괴리가 예, 생긴다. 그래서 예. 그 이번 주 그래 그 인버스까지 같이 엮었던 그런
포트에서 예. 이번 주 같이 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네.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강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게임에서는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완전히 빠질 거라고 보질 않았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바닥에 빠지면 인버스를 커버 쳐서 수익률 대회니까 윗방향으로 질러야 된다고 그걸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 그러면 화요일 날 그럼 수요일 날 바로 또 인버스를 정리하셨다고? 그렇죠. 네. 빠졌을 때. 목요일까지 하루 더 버텼으면 대박이었네. 뭐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대충 정리하고 사실은 이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가 저도 모르게 그런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인버스를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은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주식이 어떠한 이유에 빠지는 거,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사면 바로 올라가서 돈 버는 줄 알거든요. 근데 시황이 꺾인다거나 갑자기 노이즈가 나오는 일례로 한국 사이버 결제라고 하는 결제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네. 그 10년 매매를 했습니다. 네. 10년 동안. 네.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될 때부터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게 시가총액 2조까지 갔으니까 10년을 그걸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카카오 네이버가 결제 관련된 부분에서 피지를 자기들이 붙이고 쇼핑에다가 쇼핑업에서 진출한다라고 할 때 여의도의 여론이 어떻게 되냐. 이건 NHN 엔터에 붙어 있는 종목이다. 한국 사이버 결제는 NH 엔터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NHN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 쇼핑이라든가 결제에 진출하게 되는 순간 이 회사 망한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막 쓰러지기 시작해서 빠졌어요. 네네. 근데 그 낙폭이 2박 3일에 한 30-40% 빠져서 최저점을 막 반대 매매 나오고 막 떨어지고 막 뉴스에서 이제 큰일 났다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가맹점을 들고 자기 가맹점이 있는데 그 가맹점을 가지고 네. 네이버에 붙이는 거니까 네이버 쇼핑이 장사가 잘 되면 야들은 대박 터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시죠. 이거는 대박 터집니다. 10명이면 2명밖에 안 사요.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 말을 어떻게 믿냐. 지금 뉴스고 뭐 분석이고 뭐고 심지어는 애널리스트 한 분이 목표가를 어떻게 냈느냐. 17,000원에 거래될 때 목표가를 12,000원으로 냈어요. 팔으란 얘기죠.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가는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가게 됐고 사실은 영업이익이 50억부터 연간 50억부터 400억까지 상승하는 그런 엄청 좋은 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뭔가 엄청 뭐랄까 하여튼 저거 할 것 같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되게 주식 투자하기가 되게 지금은 제가 되게 부러워요. 개인 투자가들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밥 한 번 먹고 세미나 듣는 게 제 낙이었어요. 진짜로. 좋은 선생님들이고 이분들이 쓴 리포트 이렇게 어렵게 쓴 거 금요일 날 되면 퇴근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그 리포트를 200장, 300장 출력을 해서 스타벅스 가서 주말에 그거 읽고 공부하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글을 읽어도 네.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얘기를 했죠. 나 이렇게 해서는 주식 투자 못 하겠고 증권맨 못 하겠으니까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3시 반 끝나고 내가 탐방 가서 회사를 제대로 물어다가 제대로 공부해다가 고객들도 먹여주고 회사에도 기여를 하겠으니까 그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그걸 2년간 졸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어 중에 캐리어가 아니라 투자정보 연구팀장이라는 명함은 그렇게 해서 박힌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강 팀장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때 뵌 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팀을 그만두고 이제 부장으로 나와서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회사가 뭐 하는지 어디 공장이 박혀 있는지 가서 보면 딱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딱 나거든요. 탐방을 가면. 예, 될 회사 안 될 회사가 그 1년에 한 250군데 거의 매일 탐방을 갔으니까 탐방을 다녔어요. 몇 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지 직송으로 물건을 배송해 자기들이 탐방하고 공부한 거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는 유통혁명인 거예요. 그거는 브로커들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설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 이분들이 설명해주는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와 시장에서 그걸 좋은 가격에 사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다만 그런 분들 얘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세팅을 잘 하신다면 예전처럼 이익도 안 나고
엉뚱한 종목들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잡주들 매매하다가 계좌 깡통 내는 거는 없을 것 같다. 대신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떤 기업을 아주 가치를 보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가 얼마에 거래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가치라는 건 추상적으로 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자본주의에서 가치를 어떻게 맞출까? 그거를 가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맞춰가는 거가 지금 주식시장 거래 시스템인 거고 그걸 공산주의가 하면 이 가격에 해. 어떤 시장 경제가 아닌 고정거래관 거기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칼막스는 노동시간 몇 시간인지 계산해 갖고 투하 노동 가치로 해서 저거 하자. 뭐 지금 나오는 거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에 상관없이 10시간씩 일하면 이건 가치 얼마 이렇게 매기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가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시장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투자자들이 저거 하시면 지금은 주식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엉뚱한 데다 투자하고 그러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 강 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가 3개예요. 네. 첫째가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 네. 자,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지난주에 그거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주제가 미국 고용 충격. 뭐 지난주는 어떤 난팜 진짜 충격이었죠. 예. 그럼에도 연내 테이퍼링이 가능할까? 네. 그다음 세 번째 주제는 지수가 닫힐 때 개미들의 전략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 세 개가 오늘 한 10시까지 해서 이걸 갖다 다 다룰 수 있을지도 또 그거 한데 우선 첫째 미국 증시 고평가를 갖다 계속 논하고 계신다는 것은 네. 간략하게 한번 먼저 결론을 듣고 가고 싶었어. 그러면 강 부장님 보시기에는 미국 증시는 지금은 들어가는 게 주저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거를 넘어서 저는 인버스 치시라고 말씀을 미국은 드려요. 쇼 쳐라. 네, 미국은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네, 종목과 섹터는 상관없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매도 클라이막스는 한두 달 안에 끝나요.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거는 주식이 좋은 걸 알면서도 신용이 축소가 된다거나 반대 매매가 나간다거나 금융 시스템에 스텝이 꼬여서 억지로 파는 거지. 그러니까 버블이나 독재나 뭐 어떤 부정부패는 자기 스스로 고쳐서 이거 이만큼 적정하게 빼자라고 하는 게 없어요. 반대로 강제로 거꾸로 매달아서 탈탈 털어야 이게 토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수준입니다. 네, 그럼 두 그러니까. 번째 네. 테이퍼링 연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9월에 발표하고 연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거 하고 그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연내 테이퍼링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네, 이제 차차 이제 들으려고. 네, 차차. 그다음 이제 지수가 닫힐 때 개미 전략은 이 세 번째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지수 급락 충격은 대충 이번 주로 마무리된 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 워낙 그 유동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이 막 던져도 5천억 던지면 옛날에 휘청휘청하고 1, 2% 빠졌는데 그 종가에서 쓱 감아 올려요. 돈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개인들의 유동성이 수그러드는 국면에서 진짜가 나온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메이크업 하고 있는 상황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 왜 저렇게 팔까? 외국인들이 네, 왜 저렇게 팔다가 최근에 사긴 했지만 왜 그렇게 주식 비중을 왜 이렇게 줄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다른 게 뭐냐면요. 한국 시장은 내가 눈 뜨고 있는데에 일이 발생하거든요. 뉴스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래서 야 팔아 팔겨 자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했는데 10% 빠졌어 하룻밤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계절적 변화가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빅테크가 막 잘 가다가 중소형주가 싸지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는 닫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인버스를 치는 거가 지금은 되게 안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거 그렇게 그래요.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미국 증시 고평가 지난주에 네. 좀 듣고 있는데 좀 춥습니다. 갖고 오신 자료나 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듣고 있으니까 네. 와 이거 후덜덜인데 네. 아직도 조금 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고평가 국면이 자연적으로 그냥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트리거가 있어요. 빵 그렇겠죠. 터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것들은 이득이 안 나는 기업들의 부채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넌 프로피터블 펌들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페드는 금리를 잡아두려고 하지만 인플레가 튀면서 시장 금리가 마켓 금리 막 국채 수익률이 튀면서 막
금융 시스템 꼬이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뭐 커버넌트 라이트론 미국에는 오토론 같은 것들 막아놨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쫓아내지도 마라. 집세 못 내도 집세 쫓아내지 못 마라. 냈다고 해서 대통령 쫓아내지 행정명령이었고 마라. 학생들이 스튜던트 론으로 갖고 있는 거가 우리나라 GDP만큼 됩니다. 지금 하는 거가 학자금 대출 받은 게 학자금 대출 받은 게 그거 이자 줘가면서 그게 뭐 우리나라 정부가 해주는 것처럼 싼 이자도 아니거든요. 뭐 어디 보험 사서 빌려주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년 봄까지는 애들한테 자꾸 독촉하지 마라. 지금 바이러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어떤 우리로 말하면 BWCB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터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그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불쏘시개 뭐 핵폭탄이 터진다라고 할 때 가정을 하면 아무리 장약이 많아도 뇌관이 없으면 터지질 않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장약이 엄청나게 채워진 상태에서 뇌관이 없는 상태니까 안 터져 저거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데 그거가 될 만한 후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열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쏘시개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인플레로 인해서 촉발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거 갖고 온 거는 이제 버핏 지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겁니다. 4%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버핏 지수가 들어온 건데 여기 지금 회색 국면으로 보이는 거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 예. S&P 500? S&P 500 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요 노란 선은 버핏 지표입니다. 버핏 지수는 그냥 심플해요. 시가총액으로 GDP를 나눠준 겁니다. 미국 GDP가 20조인데 그거의 2.5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GDP고 GDP죠. 분모가 GDP고 그 위에 분자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인데 네. 그 버핏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GDP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부풀어져 있는 상황. 그렇죠. 예. 근데 2.5배. 요새 버핏 지수 얘기하면은 일단 강 부장님 그 서름 모르시죠? 뭐 어떤 아직 창창할 때잖아. 뭐 조금만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어디 가면은 틀딱 소리 들어요? 네, 틀딱 이런 소리 막 들리거든. 아, 지금 무슨 세상이 바뀌었는데 뭔 버핏 지수냐? 지금 세상은 버핏 지수 나올 때하고 달라 이런데 그거는 다 우리 뭐 강 부장님이라고 왜 모르시겠어? 그런데도 지금 버핏 지수를 들고 나오셨어. 그러니까 그게 요즘 인터넷의 문제죠. 인터넷의 문제고. 그리고 이번만은 다르겠지. 그러면 이게 도박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다 도박판하고. 기준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골격이 있고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도 없고 유동성이 풀리니까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하면 안 되고 금리는 계속 낮아야 되고 그 유동성으로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때 04년도에서 08년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 올릴 것 같으면 한 2달 쉬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를 막상 올리면 그날부터 올라가고 쫙 올라가는 장이 나왔거든요. 실물 시장이 움직이면서 주식 시장을 들어올릴 때 그 섹시함은 유동성으로 이렇게 분화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장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나 링거 뽑지 마. 나 계속 나 포도당 주사 좀 나 맞게 해줘. 의사 선생님 뭐 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 멱살 잡고 나 포도당 잡고 맞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빼려고 죽 먹기 싫어 나 운동하기 싫어. 침대에 누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테이퍼링도 하면 안 되고 금리 인상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다 유동성 맞다가 괜히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체력이 회복되어야 될 상황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혹은 뭐 엇박자가 날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 당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다이어비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수만 년을 살면서 밥을 지가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사갖고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 시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 굶는 거는 30일을 굶어도 사는 거죠. 근데 영양분이 남아 돌면 이게 사람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만 년 유전자 속에 이거를 영양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트레이닝 되지 않은 거죠. 지금 유동성이 당뇨하고 똑같은 거죠. 조금 있으면 이거 혈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오면 이제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링거 뽑고 운동하고 가서 하시라고 정상 회복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뇨 이거 포도당만 자꾸 맞고 있으니까 이거 자꾸 기능들이 안 좋아지고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페드가 정책을 취하면서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 적절하게 뭐 사람 몸의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듯이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38도, 40도까지 튀어오르는 게 인플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지금은 인플레 튀거나 그러면 인플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중국의 PPI, 중국 세계 공장입니다. 지금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어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네. 그게 20년 동안 거기다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렇게 예? 세계 제조업 기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1, 2년 안에 그 대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자 물가가 팍팍팍 튀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들여오는 것 자체가 팍팍 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PPI는 튀고 있죠. 그런데 그 만든 공산품 수출하는 해운 운임이 또 팍팍팍 뛰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해오는. 네,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트럭 운전사 임금이 2배, 3배씩 올라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올라갔어요. 트럭 운전사 구하기가. 그러면 물건 만드는 원재료 올랐지. 그거 만드는 제조업 공장 올랐지. PPI 올랐지. 싣고 다니는 운임 올랐지. 그런데 인플레가 안 온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상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트랜지트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뭐 분석가는 분석가인 거고 나는 내 돈을 투자하고 고객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눈꽃만한 수익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물렸을 때 내가 나는 기다릴 거야. 이거 기다리면 무조건 먹어. 아니, 빠지든지 말든지 난 돈 더 벌어서 더 살 거야. 라고 하는 컨빅션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돈을 밀어넣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주간전망대 애청자분들이나 이제 또 이제 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롬 파월하고 강영현 부장하고 지금 이제 붙은 거예요. 파월은 일시적이라 그러고 인플레가 우리 강 부장님은 이런저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일시적일 수 없다 하는데 몇 달 내로 아마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해요. 지금 그러면 설명 계속 들읍시다. 버핏 지수 어느 정도 와 있길래? 예. 지금은 이제 닷컴 버블 때가 이제 이거 이제 인플레를 반영했을 때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2.4배였고 지금은 더 넘어가는데 지금 2.5배 정도 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미국 GDP가 20조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은 50조라는 거예요. 50조 달러라는 겁니다. 2.5배. 2.5배. 역사상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증시로 돈이 몰렸다라고 하는 거가 이런 지표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S&P의 PSR입니다. PSR. 프라이스 세일즈. 예, 매출을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겁니다. PER에 어닝 대신에 세일즈 매출을 집어넣는 매출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닝은 늘고 줄고 할 수 있지만 세일즈라고 하는 건 매출은 체격입니다. 이 사람 키 180. 이거 2m, 160. 자, 거기서 운동을 막 해서 근육 막 붙었어. 그럼 힘이 세질 수가 있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180짜리가 운동 죽으라고 해서 마동석처럼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갖고 트럭을 막 끌고 막 이게 못하는 거거든요. 트럭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로봇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뭐 4차 산업이고 뭐고 다 떠나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니까 저거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2019년에 실업률이 3.7% 언더로 내려갔습니다. 팬데믹 직전에 3.5까지 갔죠. 네, 3.5까지 갔습니다. 예, 제가 하는데 완전 고용 실업률이 4.2%라고 하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4차 산업혁명이 없었나요? 1년 차인데 그때도 이미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지금 그러면 카카오톡이 4차 산업혁명 하는데 그 라이더들 취업 많이 하잖아요. 택시 운전사들 그대로 하고 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 로봇으로 바뀔 때쯤 되면 그 얘기가 맞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것들 이게 지금 제가 40개국의 데이터를 보니까 PSR이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국부가 엄청나게 큰 나라 그런 나라 자본화가 엄청나게 많이 된 나라 빼놓고 미국이 제일 비쌉니다. PSR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야 뭐 세상을 바꾼다며 뭐가 바꿔서 막 세상이 막 바뀌는 거니까 막 변한다며 그럼 매출이라도 늘어야지.
나중에 이익으로 바뀌더라도 매출이라도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출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지금 보니까 PSR 차트가 네. 왼쪽에 한번 쭉 솟았던 게 19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고 네. 그 다음에 저 금융위기 때는 저 중간에 좀 회복되다가 네. 푹 꺼졌고 네. 그 다음에 2018년에 한번 꺾이다가 네. 그래 2018년 PSR에 2018년 2월에 왜 전 세계 증시가 꺾였나 했더니 PSR로 봐서는 딱 닷컴 버블 수준까지 좀 과하게 올라가 있었구나 주가가. 그렇죠. 많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 팬데믹 장에서는 저기까지 가버렸다. 네. 저게 07년도는 사실 주식시장 버블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저건 부동산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주식시장은 멀쩡했어요, 저기는. 네. 그러니까 저 사실은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거나 77년도 막 이런데 주식시장이 너무 활황을 보일 때 80년대 레이건오믹스 한 거하고 트럼프하고 비슷했잖아요. 예. 트럼프가 제일 존경하는 게 레이건이었고 정책 비슷하게 갔거든요. 어? 그거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하고 나서의 어떤 관점을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을 해갖고 내일부터 빠지니까 뭐 나스닥이 오늘 저녁부터 막 급락한다 이게 아니라 미국 주식은 트렌드를 보고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수가 못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두렵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하는 거가 좀 두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요걸 보시면 이제 미국 개인 투자가 비중입니다. GWIM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사람들의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사람들이 비중이 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6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15년보다도 높고 여기 09년보다도 높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이 네. 말씀이네. 이 한국의 개미들이 미국 가서 주식 사면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렇겠지. 네, 이렇게 개인 투자가 인베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중 굉장히 높다. 더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요게 왜 그렇게 높아졌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 하얀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10년을 1이라고 봤을 때 하얀 선은 연간 단위로 0.4%씩밖에 안 늘어났는데 그게 뭐냐?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 게 0.4%씩 연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신규로 매수한 거? 네, 주식 수를 매수한 거는 0.4%씩 참여자들이 와서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주를 사고 있다가 100주를 사고 있다가 0.4% 늘어난 거야. 1년에 0.4%씩 애뉴얼라이즈해서 0.4%씩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우스홀드가 어떻게 이렇게 비중이 늘어났느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거죠. 주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이 비중도 주식을 막 사람들이 많이 사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최근에. 그냥 그럼 남은 건 그냥 주가가 올라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할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막 뭐가 된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4%씩 늘어난 거고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은 이제 주식 그만하든지 빼놓고 난 요트 타고 놀러 다닐래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착시 효과지 이게 어떤 주식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유금이 증가한 거다. 자, 그럼 요게 가계 및 비영리금이 법인 그러니까 뭐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들이 그냥 주식 투자한 것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보면 여기가 닷컴 버블일 때입니다. 닷컴 버블일 때. 그리고 요거는 이게 이제 버피츠 대비 GDP 대비 자산 수준이니까 부동산 버블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산이 주식, 채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 수준이 요때 닷컴 버블 때 GDP 대비 여기 부동산 버블 07년도에 버블 여기는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버블입니다. 저게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그 자료예요? 맞습니다. 프레드 예, 자료예요? 그 자료입니다. 프레드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리고 주식을 누가 신규로 와서 추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12 경제대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돈 조금만 있으면 스마트폰 켜서 미국 주식을 다 사고 팡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아 이거 안 좋게 봅니다라고 하면 댓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멍청한 놈아. 네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못 저 벌지. 요새 방송에서 테슬라하고 코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얘기, 미국은 정말 성스러운 거죠. 테슬람이라고 할 정도로 테슬람. 성스러운 거죠. 더 갈지 못 갈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는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세 가지가 다 버블입니다. 07년도의 버블은 부동산 버블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을 수가 있어요. 타격이 네. 빠지긴 빠졌지만 네.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벤 버냉키가 들어가서 진화를 했던 거고,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를 하시거나 87년도 빠질 때, 그때 인플레 나오면서 빠질 때랑 비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때는 주식시장이 뭐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겪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후회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깡통을 찼던 것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요 닷컴 버블 때 깨질 때예요. 그때 학교 들어갈 때요, PC실에서 문 열 때 제일 먼저 학교 PC실이 공짜 인터넷이었거든요. 들어갈 때 상한가로 주문내서 체결되고 나면 상한가 풀릴 때 팔면은 계속 상한가였어요. 연상한가. 300만 원 가지고 500을 만드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 채소 장사에서 번 돈을 네. 3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등록금 할 걸 미리. 예. 그래서 500 만들었다 가니까 역시 배운 놈은 다르다. 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버지랑은 너는 격이 다르구나. 대학교 역시 잘 나오고 똑똑한 놈이다.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돈 벌었는데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세상에 돈짝 많아지. 돈 그 뭐 밸류 이런 거 모를 때 그때 당시에 책은 전부 차트 책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차트 책밖에 없었어요. 밸류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돈 까먹는데 왜 그러냐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심리가 만만해져요. 맞아요. 야, 누가 와서 떨어진다고 하면 뭔 소리예요, 저. 야, 지금 돈을 얼마 벌었는데 500 가지고 5천을 만들었어. 10배야. 이거 여기서 10배 만들면 5억인데 1998년도에 5억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찍은 주식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빠지면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 못 받아들여. 시장이 잘못됐다 그러지. 잘못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담보 잡고 신용 잡고 찔러대는 거죠. 그러다 계속. 미수까지 쓰고 계속 예. 물타기. 물타기 하는 거죠. 밸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동안 내가 이 방법으로 A라는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이게 깨지면 받아들이겠습니까? 1년 반 2년을 그거는 자기 부정인데. 그럼 안 되죠. 받아들이지. 이때까지 이렇게 벌었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심리가 되게 오만해지면서 무슨 소리 하냐. 안 들리는 거죠. 귀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갖다 놓고 딱 2박 3일 걸렸습니다. 깡통 네, 차는데. 깡통 차는데. 그런데 그게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10만 원짜리 전화비 낼 돈도 없어요.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그때 머리 안 빠지셨어요? 머리는 안 빠졌어요. 뭐 또 긍정적으로 또 뭐 어차피 뭐 멘탈, 이거 멘탈 강하시네. 네, 뭐 어차피 보통 뭐 그래도 머리 많이 빠지는데. 예, 가서 학원 강사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하면서 또 주식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그때가 지나 보니까 저렇게 고평가 수준이었고 시장 전체를 보지 않고 투자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저 취업하고 나서 터진 게 딱 그러고 나 10년 있다가 08년도 07년도 거기에 제가 취업 딱 했거든요. 31살에 늦깎이로 대학원 때려치고 난 도저히 주식 포기 못하겠다. 이가 갈려서 안 되겠다. 성공하겠다. 들어왔죠. 오자마자 뭐 전세금 뽑아서 뭐 넣고 주식했죠. 친구들도 너 그렇게 10년 동안 주식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라면 믿을 수 있다. 돈 다 집어넣었죠. 몽창 다 날렸어요. 그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맨날 빠지거든요. 맨날 빠져. 진짜 어떻게 눈만 뜨면 하한가를 맞냐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맞았어. 이런 것들은 시장의 전체적인 조망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다. 현금을 꼭 가지고 이게 신용이 막 늘려졌다가 축소가 될 때 네. 지금은 대부분이 뭐 좋은 주식을 찾으려면 전문가 얘기도 듣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08년도에서 1년 딱 지나니까 그때 제가 고객들한테 처음 사드린 주식이 S-오일이라고 고려아연입니다. 아하. S-오일은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 지 주식 다 살 수 있을 정도였고 고려아연은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70%를 살 수 있는 거였고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드렸어요. 제가. 근데 정작 내 주머니에는 빚밖에 안 남았어요. 돈이 없어.
장이 빠지고 신용이 축소가 되고 지수가 폭락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가격이 싸졌을 때 저거 싼 거 알면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저거 싼지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동안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승장을 경험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저 100% 냈는데요. 한 달에 100%씩 내야 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100% 냈고 계좌 뭐 했으니까 뭐 저거 했다라고 하는데 빠질 때는 2박 3일밖에 안 걸려요. 레버리지를 안 쓰면 돼요. 그리고 현금이라든가 어떻게 자산 가격이 빠졌을 때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나는 직장이 좋아. 돈이 한 달에 1년에 뭐 몇 억씩 벌 수 있고 그 중에서 1억 내가 투자한 거야. 빠지든지 말든지 좋은 주식 생각되는 대로 지르면 되죠. 그런데 보통 안 그래요. 지금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빚내서 들어오고 그 마이너스 통장 금리 올라가고 신용 이상해지고 아파트값 출렁출렁하고 하면 은행에서 딱 보고 있다가 담보 비율 올려가지고 돈 다 갚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네. 그 해쨍쨍 날 때 우산 빌려 주려고 별짓 하다가 비 오면 우산 뺏어가는 거 아니야? 뺏어가죠. 예. 은행이. 신용의 팽창과 축소가 나한테는 영향 없을 것 같지만 꼭 돈이 필요해져요. 장이 빠질 때 돈이 필요해지고 누가 아프고 그럴 때 주식이 활방일 때는 그거 1, 2천만 원, 몇 천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장이 빠져서 주식이 반토막 3분의 1토막 났는데 거기서 주식을 지져야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주식이 빠지는 거지 이게 싼 걸 몰라서 누가 거기서 바보같이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하셔서 지금은 그걸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그 우산 정도, 우비 정도는 준비하셔 놓으면 좋지 않느냐. 네. 나중에 비 오면 포장 치고 이불 빨래 하시고 장마철 들어오면 잠깐 해 쨍쨍할 때 주식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윗방향으로 보면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네. 됩니다. 네. 그럼 주제 일은 여기서 아니면 조금 남았나요? 주제 아니 뭐 다음번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다음번이 아니고 이제 강 부장님은 이제 낚이셔서 네?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모실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경제대학원 나오고 제가 도저히 내가 이거 박사 리포트 이거 못 쓰겠다. 나 지난주 ISLM 들고 나오실 때 예. 조금 애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죠. 이분이 그냥 뭐 저 이공계나 저쪽에 인문학 쪽은 아니구나 내가 생각은 했죠. 그런데 이제 테이프 뭐 이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자신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상승장에서 종목 못 발라내는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예요? 올라가는 종목 보면 하는 거고 그거 찍어내면 되는 건데 네. 그걸 갖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고객들 거기다 밀어넣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댓글 달리고 뭐 실시간 뭐 나올 거 제가 안 봐도 뻔한데 제가 그래서 안 봐요. 아예 안 보는데 어디서 이거 듣보잡 같은 놈이 나와서 저거 하는지 뭐 돈 얼마 벌었냐 뭐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뭐 계좌 깔아 소리 예, 떡하면 나올 거고. 아니 뭐 계좌는 깔 수 있는데 까고 싶지 강 뭐, 부장님은. 아니 뭐 제 주변에는 다 아니까 그건 뭐 제가 뭐 그건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슈퍼개미들 막 몇백억 번 사람처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바닥서부터 몇 번 깡통을 차고 제 힘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사고 차 사고 뭐 건물 사고 하면서 제가 차곡차곡 만들어 왔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어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 자신의 어떤 컨빅션이 있어요. 제 스스로 네. 저를 못 믿으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누구한테 가서 뭐 종목이나 구글하고 아이고. 그래 갖고는 이 바닥에서 못 버티죠. 그거는 위스퍼 듣고 하는 거는 한두 번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될 예, 경우가 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직업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제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고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테이퍼링 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 테이퍼링은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다고 봐야 되고 안 그러시구나. 하면 이상해지고 안 하면 이상한. 안 하면 진짜 이상해. 걔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너희들? 글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던 거는 자기 오른팔들, 그러니까 글로벌 아이비들, JP 모건 이런 애들이 국채를 내다 팔아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국채 시장이 마비가 되니까. 저거 또 주주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격을 추곡 수매를 하듯이. 뭐 예를 들어 쌀 한 가방이 17만 원이다. 얼마든지 던져. 정부가 다 받아줄게. 이게 추곡 수매거든요. 채권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 추곡 수매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맞아요.
채권으로 그동안 뭐 채권 뭐 50만 원짜리를 들고 100만 원이 만기인데 만기에 100만 원 받는데 그거가 99만 9천 원까지 올라간 채권을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유동성이 깨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준 거가 양적 완화고. 완화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1,200억 불이죠. 1,200억 저 그 800억 불은 국채 받아주고 국채. 400억 불은 모기지 받아주면서 받아줬는데 요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아이비들한테 주니까 아이비들이 뭐 하고 있느냐. 형, 나 이거 돈 있는데 대출 해줄 데가 없어. 그렇다고 주식도 너무 올라서 뭐 살 수도 없고 채권을 살 수도 없고 부동산 살 수 없으니까 형이 다시 가져가. 라고 하면서 페드에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쥐꼬리만. 하루짜리로 하는 이제 영래포 그래프구나. 네, 영래포입니다. 1조 달러인데 전망치를 보니까 1.4조 달러까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는 채권 팔아다가 연준에다가 주고 그 돈 받아다가 다시 연준 갖다 주고 지들끼리 짝짝꿍 하는데 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얘들이 이걸 테이퍼링을 해서 이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어차피 연준으로 들어갈 거 바깥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유동성이 공급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중단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빠질까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닐 거란 테이프링 말이에요.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다. 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네. 테이프링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렇죠. 채권 시장 만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1년 있다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1년 있다가 금리를 땡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인플레에 대한 문제고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인 거일 뿐이지 테이퍼링하고는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2013년에 버냉키가 당했죠.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생소했던 테이프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연준 얘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네. 이거 한다고 해서 아니 지금 1조 달러씩 갖다가 어디 풀 때도 만약 저 아까 영래포 그래프에 봤던 저 연준에다가 그 0. 얼마 받나요 요새? 0.05 예, OBP 0.05. 0.05% 네. 연율로. 네. 그나마 그것도 0.05%라도 줬으니까 저 영래포로 가는 거지. 안 네. 그랬으면 지금 미국도 재정정권 마이너스 갈 판이에요 수익률이. 그렇죠. 예. 그거다 담아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판인데 제 생각도 그런 거예요. 1조 달러씩을 갖다가 저 연준에다가 그 뭐 이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연준에다 박아두는 다 하는 건데 저게 예. 대출 나가고 그렇죠. 그 대출이 또 대출 까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죠. 배웠던 신용 창출로 갔으면은 그렇죠. 우리 지금 무한 뿌리에 그렇죠. 한 몇백만 원 그러니까요. 하고 장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뭐 리어커로 돈 싣고 가서 무 하나 하고 바꿔 가야 되는 그런 장이 올 거죠. 옛날 딱 네. 1차 대전 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마르코를 그렇죠. 갖다가 시장 바구니에 훅 담아갖고 사거리에다가 이렇게 내버려 그렇죠. 놔뒀더니만 그러니까요. 돈다발 부어놓고 바구니만 들고 갔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국채는 왜 안 오르냐? 인플레가 이렇게 오르는데 시장에서 그게 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공급과 수요를 보면 모기지와 국채를 800억 불씩 계속 사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런데 발행이 없어. 음. 부채 한도 때문에 발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사기만 하고 매도가 없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빨리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고정 거래 가격으로 추억 수매하던 걸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금리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연준에서 생각할 건데 네.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이퍼링을 하는 조건에 그 어떤 금융시장 어떤 조건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용시장 보겠다.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해서는 트랜지트리 하겠는데 내가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무조건 통보를 시장에 해주고 하겠다라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고용시장 부러졌을 때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방송을 하던 그 금요일 날 난팜 발표가 되면서 25만 건 쇼크가 났잖아요. 그렇게 나면서 이제 났는데 자 여기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현 시점입니다. 고용시장입니다. 요 축은 뭐냐면 X축은 빨간색 저선이 뭐예요? 지금 2020년에 팬데믹 터졌을 때 고용시장이 다운된 거예요. 아 그때 2천만 개 일자리 날라갔던 날라갔을 그걸 때. 말씀하시는 예, 거고 그 예. 이후에 일자리 회복된 추세를 예, 빨간색으로. 예, 지금 여기 노란 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페드가 예를 들어 제롬 파울이 기분 안 좋다고 해서 테이퍼링 해버리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놈이 와서 세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 때문에 뭐 말빨이 좀 먹혀가지고 그러면 테이퍼링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밑에 축에 있는 건 쭉 하는 거 개월수입니다. 개월수. 여기 지금 07년도에서 돈 풀어가면서 이게 한 게 여기 보시면 76개월 걸렸죠. 12로 나눠보면 지금 파란색이 뭐라고요? 파란색이 07년도에 그 금융위기 왔을 금융위기 때 터졌을 때 일자리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줄어졌다가 올라온 추세를 저렇게 보여줬고 0에서 다시 0으로 들어올 때 76개월이 걸렸다. 76개월 걸렸고 네. 이번 팬데믹에서는 훨씬 짧게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회복하려면 앞으로 4% 정도 더 회복돼야 되는데 네. 자 시나리오 1이라고 갈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닷컴 버블 때입니다. 시나리오 1. 예, 예. 닷컴 버블 스토리를 따라가면 개월수가 48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서프라임으로 가는 거는 7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네. 경제가 망가졌을 때 위기가 터졌을 때 걸린 개월수의 맨 마지막이 이 시나리오 3로 표시해 놓은 요 검은색입니다. 그게 보면 32개월이에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가 이제 검은색이니까 1990년도입니다. 80년도 말에서 요게 이제 제일 오래 걸렸던 기간입니다. 32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붕괴되고 나서 원복되는데 32개월 걸린 게 이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제외하고서는 32개월 제일 길었다는 제일 길었다. 네. 근데 지금 때하고 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32개월이 걸렸다. 네. 근데 지금 여기 18개월째 와 있잖아요. 1년 반 지났잖아요. 여기 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봤을 때 네. 요 두 가지 시나리오 1, 2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전염병만 없어지고 부스터샷 맞고 경제활동 재개되면 네. 최악의 경우로 판단했을 때 시나리오 3를 따라 간다고 가정을 하면 32개월 빼면은 그러면 언제요 그게? 그러면 2022년 말에 완성이 되는 22년 말에 완성이 되는 거죠. 22년 말에. 네. 그러니까 내년 말에. 그렇죠. 테이퍼링을 8개월 잡는다고 하면 9월 달에 선언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미리 얘기해 줬다고 했으니까 2, 5, 8, 10에는 없어요. FOMC가. 그러니까 9월 달에 해야지. 그리고 11월 달부터 한다고 해서 8개월 하고 내년 여름 된 다음에 금리 인상 만지작거리기 시작해야 하반기에 충격 없이 금리를 땡길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요걸 보고 이 고용시장 보면서 우리가 학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월가 전문가들이 내년 연말에 할 것 같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지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갖다가 내년 말에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월가에서 살살 나오는 게 요 계산법이네. 그렇죠. 얘 계산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도 32개월이면 다 회복되니까 그때쯤엔 금리 땡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테이퍼링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연준 의원들의 생각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저렇게 강 부장님이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잘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제임스 블라드나 요 카플란 같은 사람이 자꾸 말로 하는 얘기가 지금 저 경로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오케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막 땡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요 앞에 있는 하늘색, 녹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야, 24개월이니까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빨리 땡겨야 돼. 안 그러면 인플레 때문에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매파. 비둘기, 제롬 파월은 그러니까 비둘기 중에 비둘기 완전 온건한 비둘기. 그 옐런 의장한테 누나 나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할게라고 놔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맨 마지막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변이가 막 일어나면서 경제가 회복 안 되는 수준으로 가서 여기서 버블이 빵 터져버리면 이 시나리오 1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옆으로 기어버리겠죠. 아니면 이렇게 다시 빠졌다가 더블 딥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완전 유동성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더블 딥이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경기 침체 논쟁이 되는 거가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시나리오 1, 2처럼 가면 어떻게 할래? 고용시장 회복 안 되고 이렇게 오른 척 하다가 더블 딥으로 가서 이제 회복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거 앞으로 40개월, 50개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제 뭉개지는 거고 그럼 주식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테이퍼링을 하는 거가 강세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해달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 시점까지 와가지고 테이퍼링을 갖다가 못 한다 하면은 이거는 뭔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 기대는 이미 고용지표 이거는 과거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고용 지표를 보고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연준 의장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회복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한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선 테이퍼링이 나와야 장이 좀 출렁일지 모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이거 살아난다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안전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쉬프트 종목들이나 업종이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금리에 대해서 컨빅션을 주는 게 오히려 시장은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나 장이 빠졌을 때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 하는 것은 핑계예요. 핑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핑계에 독박을 쓸까봐 연준이 좀 찝찝한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장이 빠진다면은 테이퍼링하고는 전혀 무관한 뭐 시장 자체적으로 뭐 버블이 그거 하든지 네. 저는 앞만 봐도 무슨 뭔가 좀 정치적인 요인이 하나 작용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그럼 테이퍼링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연내할 것 같고 네.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증시가 자산 시장이 뭐 급락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안 맞죠. 오케이. 그건 안 맞고. 요게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듀레이션 짧은 걸로 좀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증거인데요. 요게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파란색은 나스닥. 나스닥 지수. 요거는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테크 주식들 주가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옛날 자료로. 골드만삭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수구나. 네. Non profitable tech니까 이익은 안 나는 기술주. 그렇죠. 껍데기는 기술주인데 네. 재무제표 들다 보면 버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죠. 그가 돈을 이렇게 투자만 하고 있는 기업들. 네. 실제로 보면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빅테크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빅테크는 저기에 나스닥이 들어가 있고. 네, 현금이 타박타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미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움직이거나 인플레가 더 움직이게 되면 이 주식들은 이것뿐이 아니라 쭉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예측 자체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테크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10% 먹는다. 10% 먹으러 거기 들어가진 않잖아요. 한국도 좋은 주식 많은데 10% 먹는 게 뭐 별거라고. 외환 수수료 비싼 거 내고 밤에 잠 못 자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테슬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한국엔 테슬라가 없잖아요. 구글이 없고 애플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는 거지. 우리나라에 화학회사가 있는데 괜히 미국 화학회사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 하는데 한국 애들 배터리 잘 만드는데 뭐하러 미국 배터리 회사를 갑니까? 네. 한국이 더 효율성이 좋고 더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주식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익이 안 날 때, 안 나더라도 나는 저거와 함께 갈 거야. 꿈이 있을 때 테슬라가 이익 하나도 안 나고 시가총액 막 한참 저 뭐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일 때 갔던 거는 꿈을 보고 투자한 거죠. 저 기술을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제 생각에는 예전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소라든가 우주라든가 뭔가 한국에서는 못하는데 미국에서 끝내주게 댓글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잡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한국에 없는 거 투자하러 미국에 가는 거지. 뭐하러 거길 가요? 아니면 배당을 월별로 받거나 분기별로 배당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미국 주식 그냥 배당 소득세 내면서 분리과세 해가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노후 대책 하려고 가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CGV 안 사고 AMC 사러 가는 건 어떻게 보셔? 그거는 뭐 제가 AMC를 잘 몰라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또 강 부장님 미인 주식 같은 거는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는구나. 아니 하긴 하는데 제가 엔비디아 이런 거 좋아하고 네, 저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게임스탑 그 밈 주식 이런 거 AMC 게임스탑 무슨 뭐 블록베리 같은 블록체인 뭐 그다음 메타버스 뭐 게임 주식 밈 주식 이런 밈 것들 주식들. 그냥 뭐 기사로 나오는 것들 보기는 하는데 분석을 하거나 내 돈을 투자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분석도 잘 안 돼요. 예, 분석할 게 없죠.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고용시장 관련돼서 하나만 더 왔다 갔다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요게 이제 좌합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난팜이 쇼크가 나왔는데 네. 실업률은 5.2 예상대로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실업률을 구할 때는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분의 구직
해서 이제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퇴직자가 늘어나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분자가 조금 늘어나도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요겁니다. 지금 여기 88.뭐%라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 예, 예. 이게 뭐냐면 그만둔 사람들 비율이에요. 그만둔 사람들. 그러니까 퇴직하거나 나 직장 안 구해. 나 그냥 자영업자 하거나 혼자 놀 거야라고 하고 구직 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사람? 분모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가운데 있는 예, 초록색. 예, 초록색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직에 성공한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분모도 줄고 분모도 분자들고 줄었어. 그러니까 줄어서 실업률은 개선되는 네, 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은 이거죠. 서비스업 미국 경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지. 이게 풀려야 돼. 델타 변이가 풀리고 이게 풀리면 되는 건데 만약에 락다운이나 팬데믹이라든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기간이 오게 되면 서비스업 쪽에서 호텔이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용이 막 증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 임금이 이미 다 올라 있는 상태예요.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8불 9불 하든가 7.5불 8불 이렇게 하다가 15불로 그냥 아예 박아버렸거든요. 공무원들 월급 다 올랐어요. 그럼 공무원에 맞춰갖고 시장 뭐 어떤 시중에 그런 것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고용을 할 때는 이제 그 올라간 임금으로 고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팬데믹 풀리게 되면 이게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 같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모델을 써갖고 분석해갖고 뭐 자기들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에러가 없는지 수학적 모델로 검증하고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도식화시켜서 내 생각에 에러가 없는지를 보는 거지 네. 그거를 갖다 놓고 3%다 5%다 그러면서 그게 좋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네. 추세. 큰 배가 움직일 때는 네. 큰 배가 움직이는 한 번 쭉 이쪽 방향으로 잡으면 거시 경제가 그런 것 같으니까 한 번 회복이 되고 인플레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 방향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온다. 국채금리 제 생각에는 하원 상원에서 동의를 해서 한도를 늘려주게 되면 국채 발행 막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 떨어지게 된다. 금리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하면 금리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 문제가 반영이 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조정을 할 거다. 주식시장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인플레를 고려한 국채금리나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거기서 폭락은 하지 않더라도 더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20-30%는 넣어놓고 주식 빠질 때 주식 사면 되죠. 그런데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안 빠진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뭐 그 맨날 가서 트레이딩을 하고 맨날 찾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쉴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이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개인 투자가는 돈 빼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하루라도 포지션을 안 잡으면 이상하고 지금 계좌가 비어 있고 이랬을 때 막 불안하고 이러면 이것도 약간 중독적이에요. 그 정도만 그렇습니다. 가도. 그렇죠. 그나저나 지금 우리 채팅방이 난리 났어. 왜요? 지금 우리 강 부장님이 전북 쪽이다 하시는 분하고 네. 저 전라도에 가까운 충청도 가면 저런 말씨가 있다 하는데 네. 지금 우리 강 부장님 고향 맞추기가 막 지금 게임이 벌어졌어요. 어디죠? 충남 보령입니다. 충남 보령. 충남 보령. 보령이고 그렇구나. 네, 충남 보령입니다. 대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천 중학.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공주 사대부고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따 참 네, 오랜만. 그 네. 보령 가서 참 진흙이 뒹군지가 네, 참 머드팩, 오래됐다. 머드팩 나오는 거기입니다. 예. 나는 약간 저쪽인 줄 알았어. 저 더 아래쪽인 줄 알았어요. 전라도 쪽으로 그렇게 뭐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이 그쪽 많이 있어서 아마 말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충청도 치고는 말 빠르다. 지금 되게 빠른 거예요. 충청도 치고는 말 되게 많은 거예요. 거의 이거 달변가 수준이에요. 저희 시골에 가면요 어른들 그 대화 나누시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럼 아버지가 가시면서 동네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저기 그거 뭐 어떻게 그러면 뭐 주어 목적어 없어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이 아저씨는 거의 전라도의 거식이네. 안 된디야. 그거 뭐
허겄어. 어. 아버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구절절해요. 저기 뭐 또랑에다가 뭐 거기다 콘크리트를 치기로 했는데 거기 누구랑 싸워가지고 뭐 했는데 이게 뭐 이런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술 먹을래? 그럼 술 한잔 할래? 그러면 한 잔 마실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술 혀? 그렇지. 그거 아니야. 보시나- 보신당 하십니까? 예. 개혀? 개혀. 그런 거 약간 그거지. 그러시지. 술 혀? 굉장히 그 가성비 높은 말이더라고 예. 충청도가. 그러고 저기 술 먹고 갈 때 많이 마셔라. 나 먼저 갈게. 이거는 혀. 하고 있어. 그냥 혀. 예. 혀.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뭐 일어나면서 이제 혀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마시고 즐겁게 놀다 가라. 이거를 혀 하고 가는 거죠. 느낌 오네. 예. 근데 아이고. 이제 거기서 제가 좀 했고 거기를 떠나온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재밌으셔. 내용을 떠나서 강 부장님은 얘기만 듣고 있어도 재밌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살살 벌써 10시간 넘었는데 세 아이고. 번째 요거 지수가 다칠 때 개미 전략은 오늘 다 쏟아내실 생각은 안 하셔도 돼. 네, 또 오셔야 그러면- 되니까. 그럼 또 와야 됩니까? 네. 방송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요것만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요 두 가지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개인 투자가들한테 제가 차트에 미쳐서 한 5년 미쳐 있었습니다. 차트에 한 네, 5년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의 차트 강의하러도 다녔습니다. 제가 증권 매닐 때요. 예. 차트를 그래서 왜 만들어졌느냐 이게 차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고기 돼지 고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요리하는 겁니다. 가격과 거래량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리 재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밖에 없어요. 가격과 그걸 거래량. 구워 먹든지 뭐 거기서 뭐 로스를 해 먹든지 뭐 거기다 뭐 무쳐 먹든지 회를 쳐 먹든지 그거는 다 그 두 가지 재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만큼 된 거예요. 아폴로 우주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에다가 1960년대 달에 네. 사람을 보내겠다. 예. 루이 암스트롱. 어. 그거가 끝나고 나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실업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확 줄어들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수학적인 머리 끝내주죠. 물리학, 수학했던 네, 사람. 네, 네. 그리고 컴퓨터를 엄청 잘했어요. 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음. 월스트리트로 흘러간 겁니다. 음. 그래서 뭘 만든 거냐?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걸 누가 돈을 줬느냐? 증권사에서 돈을 줬죠. 왜 줬느냐? 증권사 수익 모델은 돌려야 되니까. 저글링을 하고 막 자동차 바퀴 막 팬들 막 천장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계좌가 저렇게 돌아야 돈이 덜덜덜덜 하고 증권사에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증권사가 비싼 돈을 써서 고객들 수익 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차트 보고 매매를 빨리 해라. 매매를 많이 해라. 그거가 똑같은 걸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책을 읽다가 가져온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여주시면 요게 지금 카지노에 가면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이 있답니다. 바카라? 네. 홀짝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저 포인트 앤 피겨 차트요. 에? 위에는 위에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알구나. 네. 동글뱅이구나. 요거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홀 나오면 빨간색으로 쫙 붙이고 짝짝짝 나오면 이거 하는 거. 이거 삼선 전환도랑 비슷하죠, 이거. 그래요. 이거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요 밑에 메인이라고 하는 거. 홀 나오면 파란색, 짝 나오면 짝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니터에다가 여기 보면 막 이상한 것들 붙었죠. 여기 이게 보조 지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국 점괘라고 해요. 중국 점괘. 점괘. 예. 중국 점괘가 뭐냐면 앞에 사건과 똑같이 나오면 이걸 그어주고 앞에 사건과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 앞에 사건과 같으면 빨간색.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앞에 거가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앞에 거가 비슷하냐, 앞에 거가 비슷하냐, 앞에 거가 비슷하냐에 따라서 요거를 그냥 그려준 건데 카지노의 매출과 이익이 50%씩 점프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왜? 홀짝 게임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홀 나오다 그 다음에 짝이 나올 확률은 그때도 50%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이 보조 지표를 보여주면 요 보조 지표를 보면서 여기 전고점이네. 이거 전고점 못 뚫을 거야 하면서 좋아. 이건 한번 걸어야 돼. 거는 거야. 그렇지. 뭐 있어? 여태까지 한 거. 계속 지금 홀만 나왔는데 거의 전고점 수준으로 나왔어. 그렇지. 그러면 짝에다가 내가 그렇지. 오늘 다 걸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게 홀이 됐든 짝이 됐든 이 점괘를 보고서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걸던 사람이 10만 원, 100만 원을 그 지점에선 때려받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뭐냐? 확률은 50이야. 그러니까 카지노가 앞에 파이나 지금 파이나. 저게 뭐 그게 무슨 과학적인 법칙이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폴로 우주계 끝나고 그 과학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만들어낸 보조 지표들의 원리와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 채 그거 패턴 보고 앉아서 야 이거 끝내주는데 이거 매수 사인인데 이거 매수 사인인데 MACD 꺾였는데 이거 끝내준다 하고 때려 박으면 금방 손절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돌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5년 동안 파면서 공부하면서 5년 공부했으면 공부엔 자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5년 공부했으면 마음에 컨빅션이 생기고 좋아야 돼요. 나 자신 있어. 이건 될 것 같아.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고객들 갖다 놓고 차트 5분만 설명해 주면요. 다 알아들으세요. 화투패 맞추는 것처럼 야 이렇게 좋은 거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이것 때문에 이거 빨간색이니까 내일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약 팔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배우기 너무 좋지. 5분만 가리키면 내 사람 되는 거거든. 알아듣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이렇게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차트를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배워서 그걸 갖고 야바위를 치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갖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믿지 말아야 될 지표를 보고 막 매매를 하면서 그 뒤에 세금 0.2% 붙거든요. 저희 증권맨들한테 주는 게 0.1%도 못 받아요. 지금 0.5% 수수료 받는데 오프라인으로 주문 안 내요 요즘. 그런데 0.1% 수수료만 주고 고객대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와요. 무료 수수료가 잔뜩 한데 상담만 여기서 하고 무료로 주문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매를 막 하시면서 결국적으로는 정부가 0.25%씩 0.2%씩 계속 뒤에 떨어가잖아요. 계속 매도할 때마다 그건 국가가 해주는 거는 판을 깔아준 거밖에 없는데 정보 공부해서 종목 물어다 주고 저거 한 사람한테는 요거를 한 푼도 안 내면서 정부한테는 계속 매매를 하는데 그 기준이 차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매매보다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좋은 종목을 픽해주면 시장의 상황을 보고 좋은 가격에 사는 거 모르겠으면 가만히 돈 쥐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꾸 매매하시지 말고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후회 없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배당받고 기다렸다가 월급 모아서 한 번 더 살 거다라고 그런 확신이 드실 때 주식을 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반대다. 너무 어려우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의지하시려고 해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어디 가서 점도 보고 하는 것처럼 상담사도 찾아가고 하는 것처럼 뭔가 자꾸 비싸서 뭔가 잘 안 되고 주식이 잘 안 되고 올라가다 20-30% 올라가다 말고 그러면서 자꾸 매매가 잘 안 되면 쉬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에 기대서 자꾸 현인을 찾아다니고 네, 자꾸 뭔가 있지도 않는 현인을. 뭔가를 찾아가지고 저분한테 가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차트 모양 다 똑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적게 빠져야 올라가는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차트는 다 그런 모양이에요. 몇 가지 종류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2 곱하기 3은 6인데 6은 꼭 2 곱하기 3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2 곱하기 3이 인이잖아요. 2 곱하기 3은 6이지만 6은 3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1 곱하기 6이 될 수도 있고 12 곱하기 0.5도 그렇죠. 6이 됩니다.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헷갈려서 주가가 올라가고 좋은 기업이고 실적이 되고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매물이 떨어지면 그는 받아서 다시 올리고 매수가 매도를 압도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오고 혹은 옆으로 기다가 갑자기 이게 좋은 거야 하면서 매수자가 몰리면서 점핑을 하는 거지. 차트 패턴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게 그 다음날도 올라갈 거고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올라간 놈들을 지켜보면 다 그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놈이 꼭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뭔가에 맞추시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개인 투자가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차분히 종목들을 좋은 주식들을 사가는 그런 걸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윗방향을 닫아놓는 거는 정말 폭락할 때요. 주식 사는 사람들은 현금 갖고 있거나 인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잘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을 쥐고 있어도 매수하기 되게 내일 조금 더 빠지면 5% 빠지면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포인트를 찍으려고 하지 이 정도면 싸니까 나 사놓게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은 그렇죠. 안 사람 만들어지더라. 심리가. 예,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하시고 시장도 보고 정보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전문가도 보고 보는 거 좋은데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관찰은 자기를 관찰해야 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몰이가 되고 있는지 내가 여기 바카라판에서 저 보조지표 보고 여기서 진짜 내 전재산을 때려받고 있는지 아니면 맞지도 않는 2 곱하기 3이 6인데 6은 항상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것을 부여잡고 뭐 테이퍼링 나오면은 시장이 폭락한다든가 뭐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부여잡고 주식을 하시다 보면 좀 타격이 있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사실 뭐 저는 지식이 있는 애널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웬간한 건 다 드렸고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예, 진심으로 제 진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방송에서도 저 한국경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두루미와 여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서 접시에다 담아서 음식을 줬더니 두루미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불이로 찍히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두루미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다가 호리병에다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주둥이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자, 반대로 생각해서 여우가 왜 호리병을 갖고 있겠어요? 지 집에서 접시가 편한데 접시밖에 안 쓰는 놈이잖아요. 두루미가 뭐 접시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는 호리병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기 생활하는데 전문가하고 고객하고의 사이가 이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저희들이 말하는 거 제가 직장에서 지금 4년 5년째고 그 전에 10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접시에 담아서 이게 내 정성인데 가진 거는 전문가가 가진 거라고는 담아줄 수 있는 건 이 접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밖에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저 자식 왜 접시에다 담아갖고 와? 이거 아주 싹수가 노란데 호리병에 안 담고 기본이 안 됐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접시밖에 없습니다. 접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진 접시로 담아주거나 접시에 막 그 설거지도 안 해갖고 그 더러운 걸로 음식을 담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로 방송 찍어가지고 제가 뭐 그걸로 히트수 나와서 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조용히 주식하면서 재투자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네.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개인 투자가들이 분화방처럼 이 모닥불에 가서 타 죽는 그런 아주 딱 좋은 그런 타이밍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결심하고 말씀을 드리고 정규적인 방송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거보다는 조금 이런 인터넷에서 와서 말씀하는 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했는데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면서 하면은 이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제정신이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 예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진심이다.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뜨려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아니다. 네. 조용히 살고 싶은데 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와서 하긴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투자분들에게 그래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강 부장님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일단 강 부장님이 저의 이 우리 주간 전망대 나와 주십사 하는 거기에 또 흔쾌히 수락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둘 다 살아가는 그 방식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꼭 돈 되는 것만 찾고 꼭 내한테 뭐가 생기는 것만 찾으면 강 부장님 여기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시간 아깝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2주 연속 이렇게 나와주셨고 또 저희들 또 일정 맞춰서 또 그리고 시장이 뭔가 강 부장님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싶을 때 또 우리가 또 귀찮게 해드릴 겁니다. 뭐 진솔하게 이렇게 나눠주신 거 우리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또 이렇게 공감해 주시네요. 오늘 뭐 시간 아깝지 않게 쓰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